도시 외곽, 거대한 공사 현장 뒤편에 작은 움막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그곳에서 진돗개, 달래와 그의 새끼 도리는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열흘 전쯤 태어난 도리는 아직 전내가 가시지 않은 어린 강아지였습니다. 까만 눈동자에 황갈색 털을 가진 도리는 어미 달래를 닮아 영리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어요. 이른 새벽 하늘에는 아직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움막 주변을 휘감았지만 달래의 따뜻한 체온 덕분에 도리는 춥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달래는 도리가 깨기 전에 먹이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 시간이 왔습니다. 돌아, 엄마 먹이 구하러 다녀올게. 얌전히 있어. 달래는 부드럽게 도리의 머리를 핥아 주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지만 오늘따라 공기는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달래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다른 점을 감지했지만 배고픈 새끼를 위해 먹이를 구해야 했습니다. 달래는 한 번 더 도리를 바라보고 움막을 빠져나갔죠. 곧 돌아올게. 달래의 마지막 말이 찬 공기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도리는 다시 잠에 빠져들었어요. 몇 시간 후 따뜻한 햇살이 움막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도리는 눈을 비비며 깨어났어요. 평소라면 이맘때 달래가 돌아와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움막에는 도리 혼자뿐이었죠. 엄마. 도리는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도리는 움막 주변을 서성이며 달래의 냄새를 찾았습니다. 아직 세상에 대한 경험이 적은 도리였지만 어미의 냄새는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죠. 달래가 떠난 방향으로 몇 발자국 나아가 보았지만 불안함에 다시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오실 거야. 도리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아직은 어미를 신뢰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달래는 항상 약속을 지켰으니까요. 도리는 움막 입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꼬리를 살짝 흔들며 달래의 모습이 나타나길 기다렸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는 중천에 떠올랐고 공사장에서는 기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도리에게는 낯설고 무서운 소리였습니다. 평소라면 달래가 곁에서 안심시켜 주었을 텐데 오늘은 달래가 없었죠. 엄마, 어디 있어요? 도리의 목소리에는 조금씩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배도 고파지기 시작했어요. 평소라면 이맘때쯤 달래의 젖을 먹을 시간이었습니다. 도리는 점점 초조해졌죠. 오후가 되자 공사장의 소음은 더욱 커졌습니다. 때때로 땅이 흔들리는 느낌도 들었어요. 도리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움막을 떠날 용기는 없었습니다. 달래는 항상 위험할 때는 움막에 있으라고 가르쳤으니까요. 엄마가 오실 거야, 분명해. 도리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서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달래가 이렇게 오래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뭔가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도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공사장의 소음은 잦아들었어요. 대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도리에게 어둠은 더욱 무서운 존재였죠. 달래 없이 밤을 보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도리는 움막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달래의 냄새가 남아있는 곳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요? 무서워요. 밤이 깊어갔고 차가운 바람이 움막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도리는 추위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낯선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며 달래가 돌아오길 바랐죠. 하지만 밤은 계속되었고
달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리는 생애 처음으로 혼자 밤을 보내야 했어요. 두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배고픔이 함께했습니다. 어린 도리에게는 너무나 긴 밤이었죠. 새벽이 찾아왔지만 달래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리는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움막 입구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배는 꼬르륵 소리를 내며 울어댔습니다. 어제보다 더 차가워진 공기가 도리의 작은 몸을 감쌌죠. 엄마, 배고파요. 도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직 젖을 떼지 않은 도리에게 하루 이상 먹지 못한 상태는 매우 고통스러웠어요. 그래도 도리는 달래가 남겨둔 자리를 지키며 기다렸습니다. 어미가 돌아올 거라는 희미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죠. 오전이 되자 공사장에서 다시 요란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트럭이 오가는 소리, 망치질 소리, 그리고 남자들의 거친 목소리가 도리의 귀를 찔렀어요. 평소에는 달래가 자신을 보호해 주었기에 무서움을 느낄 일이 없었지만 이제 도리는 혼자였습니다. 두려움에 몸을 떨면서도 도리는 용기를 내 움막 밖으로 조금씩 나아갔어요. 엄마, 어디 있어요? 도리는 조심스럽게 움막 주변을 탐색했습니다. 어미의 냄새를 찾아 코를 땅에 대고 킁킁거렸죠. 달래가 어제 아침 떠난 방향으로 흐릿한 냄새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리는 그 냄새를 따라 몇 걸음 더 나아갔어요. 하지만 곧 낯선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고 다시 움막으로 도망치듯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돌아오실 거야, 반드시. 도리는 스스로에게 위안을 주었지만 그 말조차 이제는 공허하게 들렸어요. 배고픔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도리는 움막 주변에서 무언가 먹을 것을 찾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달래는 항상 먹이를 물어와 도리에게 주었기에 도리는 스스로 먹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늘에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비가 올 것 같은 냄새가 공기 중에 감돌았습니다. 도리는 더욱 불안해졌죠. 비가 오면 달래의 냄새의 자국이 지워질 테니까요. 그것은 달래를 찾을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엄마, 제발 돌아와 주세요. 도리의 목소리는 더욱 간절해졌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곧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도리는 움막 안으로 들어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움막의 지붕은 비를 완전히 막아주지 못했고 물방울이 여기저기 떨어졌습니다. 추워. 도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도리는 달래의 체온이 필요했죠. 하지만 달래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는 밤까지 계속되었어요. 도리는 움막 안에서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두 번째 밤은 첫 번째 밤보다 더 길게 느껴졌죠. 굶주림으로 인해 몸은 점점 약해졌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 달래가 정말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도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나를 버렸을까? 이런 생각이 들자 도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곧 도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달래는 그런 어미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거라고 도리는 스스로를 다독였죠. 비가 그치고 새벽이 밝아오자 도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움막에서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었어요. 달래를 직접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내가 찾을 거야, 반드시. 도리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아직 어린 강아지였지만
이제는 스스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도리는 용기를 내어 달래의 흐릿한 냄새를 따라 움막을 떠났죠. 약해진 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래를 찾겠다는 의지만은 확고했어요. 도리는 공사장 방향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이 달래의 냄새가 이어지는 방향이었죠. 기다려요, 엄마. 제가 갈게요. 도리의 작은 발자국이 젖은 땅 위에 찍혔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어떨지, 달래를 찾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도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도리에게는 달래를 찾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의 차가운 공기가 도리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늘에는 아직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도리는 그 별들을 보며 달래도 같은 별들을 보고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희망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죠. 시간이 흐르고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어요. 도리에게는 달래를 찾기 위한 첫날이었습니다.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도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어요. 어미를 향한 사랑과 그리움이 도리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새벽의 희미한 빛이 공사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떨리는 다리로 조심스럽게 공사장 입구에 다가섰어요. 거대한 기계들과 높이 쌓인 자재들, 그리고 낯선 냄새들이 도리를 압도했습니다. 아직 사람들은 출근하지 않았고 공사장은 고요했죠. 이 순간만큼은 도리에게 다행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있나요? 도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코를 땅에 대고 달래의 흔적을 찾으려 했습니다. 비가 내린 후라 냄새는 많이 희미해졌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달래가 이곳을 지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도리는 용기를 내어 공사장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은 차갑고 거칠었어요. 도리의 작은 발바닥이 아팠지만 달래를 찾겠다는 의지가 그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도리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앞으로 나아갔죠. 거대한 공사 기계들 사이로, 철근 더미 옆으로, 모래 더미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달래의 냄새를 따라갔습니다. 엄마, 대답해봐요. 도리는 때때로 멈춰서서 주변을 살폈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점점 더 많은 달래의 흔적이 느껴졌죠. 도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미가 가까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갑자기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리는 놀라 몸을 웅크렸어요. 공사장 입구 쪽에서 트럭 한 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일과가 시작되려는 참이었죠. 도리는 재빨리 가까운 자재 더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트럭에서 2명의 인부가 내렸어요. 그들은 큰 소리로 대화하며 공사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콘크리트 타설 마무리해야 하는데 날씨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어제 비 때문에 작업이 지연됐으니 오늘은 빨리 진행해야지. 인부들의 목소리가 공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리는 더 깊숙이 몸을 숨겼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발견하면 쫓아낼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달래의 냄새는 공사장 더 안쪽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도리는 인부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틈을 타 재빨리 다음 은신처로 몸을 옮겼습니다. 공사장 중앙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도리는 여러 번 위기를 맞았어요. 더 많은 인부들이 출근하기 시작했고 기계 소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포기하지 않았죠. 조금만 더. 도리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계속해서 달래의 냄새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달래의 냄새가 갑자기 강해지는 지점을 발견했어요. 그곳은 새로 타설된 콘크리트 더미 근처였습니다. 도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엄마, 엄마 여기 있어요? 도리는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가까이에 있던 인부 하나가 도리를 발견했어요. 어이, 저기 개 한 마리가 있네. 인부가 소리쳤습니다. 다른 인부들도 도리 쪽으로 시선을 돌렸죠. 도리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들개가 공사장에 들어왔군. 저것 좀 쫓아내. 한 인부가 다른 인부에게 소리쳤어요. 곧 한 인부가 도리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긴 막대기가 들려 있었죠. 저리 가. 여기는 위험해. 인부가 소리치며 막대기를 휘둘렀습니다. 도리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어요. 하지만 달래의 냄새가 강하게 나는 방향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리는 용기를 내어 짖기 시작했죠. 월. 도리의 짖음은 어린 강아지의 것이라 크지 않았지만 필사적이었습니다. 인부는 잠시 멈춰서서 도리를 바라보았어요. 야, 이 녀석 뭐지? 왜 저렇게 짖는 거야? 다른 인부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첫 번째 인부는 어깨를 으쓱했죠. 글쎄, 그냥 배고픈가 보지. 어서 쫓아내자. 오늘 일정이 빡빡해. 인부는 다시 막대기를 들고 도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위협적인 자세로요. 도리는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달래의 냄새가 강하게 나는 콘크리트 더미를 향해 짖었습니다. 저기에 엄마가 있어요. 도리는 필사적으로 콘크리트 더미를 가리키려 했지만 인부들은 그저 성가신 들개를 쫓아내려 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도리는 인부들에게 쫓겨 공사장 밖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다시는 들어오지 마. 인부들은 도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도리는 공사장 입구 근처의 덤불 뒤에 숨어 떨고 있었어요. 눈물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달래에게 정말 가까이 갔다고 느꼈는데 이렇게 쫓겨나다니 너무 서글펐죠. 하지만 도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부들이 다시 일로 돌아간 후 도리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직접 들어가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달래의 냄새는 분명히 그곳에 있었죠. 도리는 결심했습니다.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다시 들어갈 거예요. 도리는 덤불 속에서 공사장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픔과 피로가 몰려왔지만 도리는 참았어요. 달래를 찾기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도리는 인부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때를 기다렸죠.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도리는 여전히 덤불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체력은 점점 떨어졌지만 의지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달래가 정말 콘크리트 더미 안에 있다면 반드시 구해야 했죠.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요.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도리의 작은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공사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어요. 도리는 다시 한번 공사장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달래를 찾아야 했죠. 밤이 깊어지자 공사장의 불빛이 모두 꺼졌습니다. 정막이 찾아왔고 이제 도리가 다시 행동할 시간이었어요. 떨리는 다리로 덤불에서 나온 도리는 공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더 결연한 의지로 발걸음을 옮겼죠. 엄마, 이번에는 꼭 찾을게요. 도리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공사장 구조를 기억하며 움직였어요. 아까 달래의 냄새가 강하게 났던 콘크리트 더미를 향해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공사장을 비추었고 그 빛에 의지의 도리는 앞으로 나아갔죠. 마침내 그 콘크리트 더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달래의 냄새는 더욱 강하게 느껴졌어요. 도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도리는 콘크리트 더미 주변을 돌며 냄새를 맡았죠. 엄마, 엄마 여기 있어요? 도리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때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 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요. 도리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소리가 들렸죠. 약한 신음 소리였습니다. 엄마. 도리는 확신했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 달래의 것이었어요. 콘크리트 더미 안에 달래가 갇혀 있었습니다. 도리는 즉시 콘크리트 더미를 향해 짖기 시작했죠. 월. 도리의 짖음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도리는 더 크게, 더 간절하게 짖었습니다. 콘크리트 더미를 향해 앞발로 긁어보기도 했지만 단단한 콘크리트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제발, 누가 도와주세요. 도리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밤새도록 도리는 콘크리트 더미 주변을 맴돌며 짖었어요. 때로는 지쳐 잠시 쉬었지만 곧 다시 일어나 짖기 시작했습니다. 달래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관심을 끌어야 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공사장에 다시 인부들이 나타났습니다. 도리는 재빨리 은신처로 물러났지만 계속해서 짖었어요. 인부들은 도리의 짖음 소리에 짜증을 냈습니다. 어제 그 개 또 왔네. 시끄럽게 짖어대는군. 누가 저것 좀 쫓아내. 인부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한 인부가 도리를 향해 걸어왔어요. 그의 표정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저리 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인부가 소리쳤습니다. 도리는 잠시 물러났지만 곧 다시 콘크리트에 더미 쪽으로 달려가 짖었어요. 인부는 이번에는 더 화를 내며 도리를 향해 자갈을 던졌습니다. 꺼져. 여기는 너 같은 들개가 있을 곳이 아니야. 자갈이 도리의 몸에 맞았지만 도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크게 짖었어요. 인부는 포기하고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도리의 짖음은 계속되었죠. 시끄러운 개네. 저러다 지치면 알아서 가겠지. 인부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지치지 않았어요. 콘크리트 더미 주변을 계속 맴돌며 짖었습니다. 때로는 더미에 가까이 다가가 앞발로 긁기도 했죠. 물론 이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지만 도리에게는 그것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인부들은 잠시 일을 멈추고 휴식을 취했어요. 도리도 지쳐 잠시 쉬었지만 곧 다시 짖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도리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몸은 탈진 상태였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어. 살려야 해. 도리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날씨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먹구름이 몰려왔고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도리는 비를 맞으며 계속해서 짖었습니다. 저게 아직도 있네. 비를 맞으면서도 저러고 있어. 인부들이 도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대부분은 무시했지만 몇몇은 도리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왜 저렇게 계속 같은 장소에서 짖는 거지? 한 인부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인부들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죠. 누가 알겠어. 들개들은 원래 이상하게 행동하잖아.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고 작업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인부들은 임시 휴게실로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도리는 여전히 비를 맞으며 짖고 있었습니다. 몸은 젖고 떨렸지만 의지만은 더욱 강해졌죠. 저녁이 되자 비는 그쳤지만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도리는 추위에 떨면서도 계속해서 짖었어요. 인부들이 하나둘 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사장은 다시 고요해졌죠. 내일 계속하자. 그래, 오늘은 이만 접자. 인부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떠났고 도리는 다시 한번 밤을 맞이했어요. 이제 도리의 몸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고 계속해서 짖느라 목이 쉬었죠. 하지만 도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도리는 주기적으로 짖었습니다. 때로는 지쳐 잠시 쉬었지만 다시 일어나 짖기를 반복했어요. 달래의 신음소리는 점점 약해졌지만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도리는 그 희미한 희망에 매달렸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도리는 이제 거의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콘크리트 더미 주변을 맴돌며 약하게 짖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날이 시작되었고 도리의 끈질긴 울음소리는 계속되었죠. 또 저게야? 와, 아직도 있네. 인부들이 출근하며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리의 끈질긴 행동은 이제 그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어요. 공사장에서 세 번째 날, 도리의 모습은 처음 나타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젖은 털은 엉겨붙었고 몸은 더욱 야위었으며 목소리는 쉬어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콘크리트 더미 주변을 맴돌며 간헐적으로 짖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안쓰럽기 그지없었죠. 저게 정말 이상해. 한 인부가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인부들과 달리 도리를 쫓아내려 하지 않고 그저 관찰하고 있었어요. 최 씨라고 불리는 이 인부는 40대 중반의 나이로 다른 인부들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험에서 오는 통찰력이 깃들어 있었죠. 왜 저렇게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도는 거지? 최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도리가 지키고 있는 콘크리트 더미는 이틀 전에 타설한 것이었어요. 최 씨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야, 최 씨, 뭐해? 일 시작해야지. 현장 감독의 목소리에 최 씨는 잠시 생각을 접고 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종종 도리에게로 향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최 씨는 도시락을 들고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도리가 볼 수 있는 곳에 음식 조각을 떨어뜨렸죠. 이리 와, 먹어. 최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도리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최 씨를 바라보았어요. 극도의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달래를 두고 먹이에 현혹될 수는 없었습니다. 도리는 잠시 갈등했지만 결국 콘크리트 더미 쪽으로 다시 돌아갔죠. 이상하네. 최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대부분의 들개라면 배고픔에 음식을 향해 달려들었을 텐데 도리는 달랐어요. 최 씨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음식을 들고 직접 도리에게 다가갔죠. 자, 먹어봐. 많이 배고프지? 최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리는 잠시 경계하다가 코를 벌름거렸어요. 배고픔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최 씨에게 다가간 도리는 재빨리 음식을 입에 넣었죠. 그리고는 곧바로 다시 콘크리트 더미로 돌아갔습니다. 너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최 씨는 도리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도리가 콘크리트 더미를 향해 짖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도리가 때때로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듣고 있는 것 같았죠. 설마, 최 씨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콘크리트 더미에 다가갔어요. 도리는 최 씨의 접근에 경계하는 듯 했지만 공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 씨가 더미에 가까이 갈수록 더 활발하게 짖기 시작했죠. 여기에 뭐가 있는 거니? 최 씨는 콘크리트 더미에 귀를 가까이 대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잠시 후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 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신음 소리였을까요? 최 씨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도리의 행동이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잠깐만. 최 씨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인부들은 각자의 일에 바쁘게 몰두하고 있었어요. 최 씨는 도리에게 다시 음식을 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확인해 볼게. 잠시만 기다려. 물론 도리는 최 씨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부드러운 어조에 약간의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최 씨는 점심시간이 끝나자 자신의 일로 돌아갔지만 마음속으로는 도리와 콘크리트 더미에 대한 생각이 계속되었어요. 오후 작업 중 최 씨는 기회를 노려 현장 감독에게 다가갔습니다. 팀장님, 혹시 이틀 전에 타설한 콘크리트 더미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 들어보셨어요? 현장 감독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 그냥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요. 걔가 계속 그곳을 맴돌잖아요. 현장 감독은 도리를 힐끗 바라보더니 웃었습니다. 최 씨, 설마 미신을 믿는 건 아니지? 그냥 배고픈 들개일 뿐이야. 신경 쓰지 말고 일이나 해. 최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작업이 끝나갈 무렵 그는 몰래 콘크리트 더미 근처로 다가갔어요. 도리는 최 씨를 보자 반가운 듯 다가왔습니다. 이제 도리는 최 씨에게 약간의 신뢰를 가지기 시작한 것 같았죠. 뭔가 보여줄 게 있니? 최 씨가 물었습니다. 마치 이해한 것처럼 도리는 콘크리트 더미 쪽으로 달려가 짖기 시작했어요. 최 씨는 도리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더미에 귀를 대고 주의 깊게 들었죠. 그때였습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신음 소리가 들렸어요. 최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런, 정말 뭔가 있어. 최 씨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리는 계속해서 짖었어요. 마치 맞아요. 여기에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최 씨는 급히 주변을 둘러보았죠. 대부분의 인부들은 이미 퇴근했고 몇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리 좀 와보세요. 여기 뭔가 있어요. 최 씨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에 남아있던 인부들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뭐가 있다는 거야? 한 인부가 물었습니다. 최 씨는 콘크리트 더미를 가리켰죠. 여기 귀를 대고 들어봐요. 뭔가, 아니, 누군가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인부들은 반신반의하며 콘크리트 더미에 귀를 대었습니다. 잠시 후, 한 인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맞아. 뭔가 소리가 들려.
이제 모든 인부들이 긴장했습니다. 도리는 그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계속해서 짖었어요. 마치 빨리 빨리 구해줘 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장 감독님께 연락해야 해. 한 인부가 말했습니다. 최 씨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장비도 필요해. 콘크리트를 파내야 해. 인부들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현장 감독에게 전화를 걸었고, 다른 이들은 필요한 장비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도리는 이제 약간 진정된 듯 콘크리트 더미 옆에 앉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반짝였죠. 최 씨는 도리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제 우리가 도울게. 도리는 최 씨의 손길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세 일 만에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죠.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달래를 구해내는 것, 그것이 도리의 유일한 바람이었으니까요. 현장 감독이 긴급 연락을 받고 공사장으로 급히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의심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콘크리트 더미 주변에 모여있는 인부들을 보며 그는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현장 감독이 물었습니다. 최 씨가 앞으로 나섰어요. 팀장님, 이 콘크리트 더미 안에 무언가, 아니, 누군가가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들려요. 현장 감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콘크리트 더미에 다가가 귀를 기울였어요. 잠시 후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군. 현장 감독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응급 구조대와 회사 고위 관계자들에게 상황을 알려야 했어요. 이는 단순한 공사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관련된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모두 들어. 지금부터 구조 작업을 시작한다.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해. 안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더 다치게 해선 안 돼. 현장 감독의 지시에 모든 인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도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도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달래가 있는 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저 개는 내버려둬. 오히려 도움이 될지도 몰라. 현장 감독이 말했습니다. 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리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걱정 마. 우리가 도울 거야. 장비가 준비되었고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콘크리트를 무작정 깨는 것은 위험했기에 인부들은 특수 장비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작업을 진행했어요. 한 인부는 음파 탐지기를 가져와 콘크리트 더미 내부의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무언가 있어요. 음파 탐지기를 조작하던 인부가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콘크리트 더미 안에 공간이 있고 그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이제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 부분부터 파내자. 현장 감독이 지시했습니다. 인부들은 전기 드릴과 해머를 이용해 콘크리트를 조금씩 깨기 시작했어요. 도리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초조하게 서성였습니다. 때때로 짖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조용히 작업을 지켜보았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구조 작업은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었어요. 콘크리트는 단단했고 안에 있는 생명체를 다치게 하지 않으려면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어둠이 깊어졌지만 작업은 계속되었죠. 공사장에 임시 조명이 설치되었고 응급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한 인부가 외쳤습니다. 콘크리트 틈새로 작은 공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도리는 그 순간 더욱 흥분해서 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빨리, 더 빨리 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죠. 조용히 해봐. 현장 감독이 모두에게 손짓했습니다. 작업이 잠시 멈추고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콘크리트 틈새에서 희미한 신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확실했습니다. 안에는 분명 살아있는 무언가가 있었죠. 더 서두르자. 작업은 더욱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럽게 진행되었어요. 한 시간이 더 흐르고 마침내 사람 한 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이 뚫렸습니다. 구조대원 한 명이 헤드램프를 켜고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죠. 개가 있어요. 구조대원의 외침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도리는 더욱 흥분해서 구멍 가까이 다가가려 했어요. 최 씨가 재빨리 도리를 붙잡았습니다. 진정해, 괜찮아. 구조대원은 조심스럽게 손전등을 안으로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 누워있는 달래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달래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숨소리도 매우 약했습니다. 이틀 동안 콘크리트 더미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살아있어요.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구조대원이 외쳤습니다. 도리는 최 씨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구멍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며 짖었습니다. 그 소리에 달래의 귀가 살짝 움직였죠. 저 강아지가 어미를 찾고 있었던 거군요. 한 인부가 말했습니다. 최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 이틀 동안 포기하지 않고 이제 모두가 도리의 행동을 이해했습니다. 그저 성가신 들개가 아니라 어미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움을 구하던 용감한 강아지였던 거죠. 도리의 끈질긴 울음소리가 없었다면 달래는 결코 발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멍을 좀 더 넓혀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꺼낼 수 있어요. 구조대원이 말했습니다. 인부들은 다시 작업을 시작했어요. 도리는 이제 조금 진정된 듯 구멍 옆에 앉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희망의 빛도 함께 있었죠. 마침내 구멍이 충분히 넓어졌고 구조대원 2명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달래의 상태를 확인한 후 특수 들것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밖으로 옮겼어요. 달래는 거의 의식이 없었고 몸은 먼지와 흙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냘프게나마 숨을 쉬고 있었죠. 달래가 밖으로 나오자마자 도리는 달래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약하게 울며 달래의 얼굴을 핥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수의사를 불러야 해요. 최 씨가 말했습니다. 현장 감독은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곧 도착한대. 그때까지 최대한 편안하게 해주자. 구조대원들은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달래에게 물을 조금씩 먹이고 체온 유지를 위해 담요로 감싸주었어요. 도리는 계속해서 달래 곁을 지켰습니다. 때때로 달래의 얼굴을 핥으며 어미를 깨우려 했죠. 모든 인부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게 여겼던 들개가 이제는 감동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도리의 끈질김과 사랑이 달래의 목숨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녀석이군. 한 인부가 감탄했습니다. 최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정말 대단해. 수의사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모두의 마음은
달래와 도리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의 끈질긴 노력 끝에 마침내 달래를 찾아낸 도리의 용기와 사랑은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었죠. 그리고 그 순간 달래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습니다. 달래는 흐릿한 시야로 자신 곁에 있는 도리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아주 약하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응, 그래. 내 새끼가 널 구했어. 최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달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도리를 다시 만난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도리 역시 기쁨에 차서 울었죠. 마침내 어미를 찾았다는 안도감과 행복이 그를 감쌌습니다. 주이사가 공사장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수의사는 응급 장비를 들고 빠르게 달래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어요. 주변에는 여전히 인부들이 모여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도리는 달래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켜주세요.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가 말했습니다. 인부들이 자리를 비켜주었지만 도리는 여전히 달래 곁에 붙어 있었어요. 최 씨가 부드럽게 도리를 떼어내려 했지만 도리는 저항했습니다. 이 아이도 함께 있게 해주세요. 어미를 찾아낸 강아지입니다. 최 씨가 수의사에게 설명했어요. 수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방해하지 않도록 잘 붙잡고 있어 주세요. 최 씨는 도리를 안고 달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리는 최 씨의 품에서 달래를 지켜보았어요. 주의사는 재빨리 달래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태가 매우 좋지 않네요. 심각한 탈수 상태이고 저체온증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군데 타박상이 있고 오른쪽 뒷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요. 주의사의 진단에 모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도리는 마치 이해한 듯 불안하게 울었어요. 살 수 있을까요? 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의사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어요. 지금은 뭐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응급처치를 하고 동물병원으로 옮겨야 해요. 거기서 더 정확한 검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주의사는 재빨리 달래에게 링거를 놓았습니다. 탈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어요. 또한 체온 유지를 위한 특수 담요로 달래를 감쌌고 부러진 다리를 임시로 고정시켰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도리는 달래를 지켜보며 때때로 작게 울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내 엄마는 강해. 최 씨가 도리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리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함으로 가득했어요. 그것은 당연했습니다. 이틀 동안 필사적으로 찾았던 어미가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으니까요. 이제 병원으로 옮기겠습니다. 주의사가 말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달래를 조심스럽게 들 것을 실었어요. 도리는 그 모습을 보고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달래를 또다시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던 거죠. 이 강아지도 함께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최 씨가 수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수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습니다. 아마 분리하면 더 스트레스를 받을 테니까요. 최 씨는 도리를 안고 수의사의 차로 향했습니다. 도리는 여전히 달래를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였어요. 달래가 실린 들것이 차에 실리는 것을 보며 도리는 작게 울었습니다. 그것은 이별에 대한 두려움의 울음이었죠. 걱정 마. 우리도 함께 갈 거야. 최 씨가 도리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도리를 안은 채 차에 올랐어요. 도리는 차 안에서도 달래 곁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최 씨는 도리가 달래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자리를 잡았죠. 차가 출발하고 공사장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현장 감독과 몇몇 인부들이 뒤에 남아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놀라움과 감동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마리 작은 강아지의 끈질긴 사랑이 어미의 생명을 구한 것이니까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수의사는 운전에 집중했고 최 씨는 도리를 안고 있었어요. 도리는 가끔씩 작게 울며 달래를 불렀습니다. 달래는 여전히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지만 때때로 도리의 울음소리에 반응하는 듯했죠. 정말 놀라운 강아지네요. 수의사가 백미러로 도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최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그래요. 이틀 동안 포기하지 않고 어미를 찾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귀찮은 들개라고 생각했는데 최 씨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도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도리는 여전히 달래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였지만 최 씨의 손길에 약간의 안정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이런 강한 유대감은 정말 특별해요. 인간도 이런 헌신을 보여주기 쉽지 않은데 말이죠. 수의사가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최 씨는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도리의 행동은 단순한 본능을 넘어선 사랑과 헌신이었죠. 마침내 차가 동물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의사와 병원 스태프들이 재빨리 달래를 응급실로 옮겼어요. 도리는 달래를 따라가려 했지만 최 씨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지금은 기다려야 해. 의사 선생님이 엄마를 치료하실 거야. 도리는 불안한 눈빛으로 달래가 사라진 응급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울며 최 씨의 품에 안겼어요. 최 씨는 도리를 위로하며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최 씨는 도리를 안고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도리는 지친 몸을 이기지 못하고 잠시 잠이 들었다가도 작은 소리에도 놀라 깨어나 응급실 문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달래와 함께였죠. 자정이 훌쩍 넘어 수의사가 마침내 응급실에서 나왔습니다. 최 씨는 재빨리 일어나 수의사에게 다가갔어요. 도리도 함께였습니다. 상태가 어떤가요? 최 씨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의사의 표정은 심각했지만 희망도 함께 있었어요. 아직 위험한 상태입니다. 심각한 탈수와 저체온증,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 골절, 여러 군데 타박상이 있어요. 특히 내부 장기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지만 수의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링거 주사와 응급처치가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체온도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고 의식도 조금 회복된 것 같습니다.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지만 일단 위기는 넘긴 것 같아요. 최 씨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도리도 마치 이해한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볼 수 있을까요? 최 씨가 물었습니다. 수의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잠시만요. 하지만 너무 오래는 안 됩니다. 아직 안정이 필요해요. 수의사는 최 씨와 도리를 입원실로 안내했습니다. 달래는 특수 침대에 누워 있었고 여러 의료 장비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녀의 몸은 여전히 약해 보였지만 눈은 조금 더 또렷했습니다. 도리는 달래를 보자마자 작게 울며 다가갔습니다. 최 씨는 도리를 달래의 침대 옆에 조심스럽게 데려다 주었어요. 도리는 달래의 얼굴을 부드럽게 핥았고
달래는 희미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인식의 빛이 있었죠. 와, 정말 알아보는 것 같네요. 수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최 씨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 저들은 특별한 유대가 있어. 그 순간 달래가 약하게 울음소리를 냈고 도리는 기쁨에 차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재회의 순간이었고 희망의 순간이었죠. 비록 달래의 상태는 여전히 위험했지만 도리와 함께라면 회복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충분해요. 달래가 쉬어야 합니다. 수의사가 말했습니다. 최 씨는 도리를 부드럽게 달래에게서 떼어냈어요. 도리는 떠나기 싫어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어미가 살아있고 자신을 알아본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으니까요. 내일 다시 와도 될까요? 최 씨가 물었습니다. 수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아마 이 강아지가 있는 것이 달래의 회복에 도움이 될 거예요. 수의사의 말에 최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도리를 안고 병원을 나섰어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가자. 오늘은 우리 집에서 쉬고 내일 다시 엄마를 보러 오자. 최 씨가 도리에게 말했습니다. 도리는 아직 불안한 눈빛이었지만 최 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3일 동안의 긴 투쟁 끝에 마침내 도리는 안전한 곳에서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달래를 찾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도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의 집은 공사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였어요. 최 씨는 도리를 안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도리는 낯선 환경에 경계심을 보였지만 너무 지쳐 있어 크게 저항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적어도 당분간은. 최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도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물과 음식을 준비했어요. 도리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극심한 배고픔에 곧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3일 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죠. 그래, 잘 먹어. 힘을 내야 해. 최 씨는 도리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리의 행동은 최 씨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어요. 한 마리 작은 강아지가 보여준 사랑과 헌신은 그의 마음속 무언가를 변화시켰습니다. 식사를 마친 도리는 이제 정말 지쳐 보였어요. 최 씨는 부드러운 담요를 깔아주었고 도리는 그 위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불안함을 담고 있었죠. 달래가 걱정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 내일 아침 일찍 엄마를 보러 갈 거야. 최 씨의 말에 도리는 마치 이해한 듯 작게 울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지친 눈을 감았습니다. 최 씨는 한동안 잠든 도리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씨는 일찍 일어나 도리를 깨웠습니다. 도리는 즉시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곧 어제의 기억이 떠올랐는지 불안한 눈빛으로 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걱정 마. 지금 엄마 보러 가자. 최 씨의 말에 도리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동물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수의사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수의사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최 씨와 도리는 기대감에 차서 수의사를 따라갔어요. 달래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의사의 말에 최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리도 마치 이해한 듯 꼬리를 흔들었어요. 달래는 입원실에 누워 있었지만 어제보다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눈빛이 더 또렷해졌고 몸의 떨림도 줄어들었어요. 도리는 달래를 보자마자 기쁨에 차서 다가갔습니다. 달래 역시 도리를 알아보고 약하게나마 반응했죠. 놀라운 회복력이네요. 어제만 해도 이렇게 빨리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주의사가 감탄했습니다. 최 씨는 미소 지었어요. 아마 도리 덕분일 거예요. 어미에 대한 사랑이 달래에게 힘을 준 것 같습니다. 도리는 달래 곁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달래는 약하게 울음소리를 내며 도리에게 응답했어요. 그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입원해야 하나요? 최 씨가 물었습니다. 주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골절된 다리는 수술이 필요하고 전반적인 회복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마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병원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어요. 제가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래와 도리를 제가 데려가고 싶습니다. 주의사는 놀란 듯 보였지만 곧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 참 좋은 결정이네요. 이 두 강아지에게는 당신 같은 주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최 씨는 도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리는 최 씨를 바라보고 꼬리를 흔들었어요. 이미 그들 사이에는 신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최 씨는 매일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항상 도리를 데리고 갔고 도리는 달래와 시간을 보냈어요. 달래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좋아졌고 도리도 점점 더 건강해졌습니다. 최 씨의 보살핌 덕분에 도리의 몸에는 살이 붓기 시작했고 털도 윤기가 돌았죠. 일주일 후 달래는 다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최 씨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고 도리는 변함없이 달래 곁을 지켰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강아지들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어느 날 수의사가 최 씨에게 말했습니다. 최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 도리가 모든 것을 한 거예요. 저는 그저 도움을 줬을 뿐입니다. 수의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도리의 끈질긴 사랑이 달래의 생명을 구했고 그 과정에서 최 씨의 마음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열흘 후 달래는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집을 개들이 살기 좋게 준비했어요. 부드러운 침대, 깨끗한 물과 음식, 그리고 따뜻한 공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집으로 가자. 최 씨가 말했습니다. 도리는 기쁜 듯 짖었고 달래도 약하게나마 반응했어요. 그들은 함께 최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달래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직 다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움직임이 조금 불편했지만 그래도 상태는 많이 좋아졌어요. 도리는 계속해서 달래 곁을 지키며 그녀를 돕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너희 집이야.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최 씨의 말에 달래와 도리는 마치 이해한 듯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최 씨가 준비한 침대에 함께 누웠어요. 달래는 도리를 가까이 끌어안았고 도리는 행복하게 어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것은 평화로운 순간이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달래는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다리는 아직 약간 저렸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도리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죠. 최 씨의 사랑과 보살핌 덕분에 두 강아지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최 씨는 공사장으로 달래와 도리를 데려갔습니다.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고, 이제 그곳은 아파트 단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달래와 도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여기가 너희가 만났던 곳이야. 이제는 많이 달라졌지. 최 씨가 말했습니다. 달래와 도리는 마치 이해한 듯 주변을 살폈어요. 인부들은 달래와 도리를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공사장에 전설이 되어 있었죠. 저 개들 덕분에 우리 모두 많은 것을 배웠어. 한 인부가 말했습니다. 다른 인부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리의 사랑과 헌신은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공사장은 이제 완전한 아파트 단지가 되었고, 최 씨도 그곳에 새 집을 마련했어요. 달래와 도리는 최 씨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달래의 다리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도리는 건강한 성견으로 자라났죠. 어느 봄날 아침 최 씨는 달래와 도리를 데리고 단지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예전 공사장이었던 곳은 이제 아름다운 공원이 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평화롭게 걸으며 봄 햇살을 만끽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인연이야. 최 씨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달래와 도리는 마치 이해한 듯 최 씨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눈에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 덕분에 내 삶도 많이 달라졌어. 최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전에는 혼자 살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달래와 도리와 함께하는 삶에서 큰 행복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었고, 최 씨는 이제 동물 보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달래와 도리, 그리고 최 씨.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그 인연은 운명 같았습니다. 콘크리트 더미 속에 갇힌 어미를 구하기 위해 끝없이 울부짖었던 작은 강아지의 사랑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새로운 가족의 탄생으로 이어졌어요. 공원 벤치에 앉은 최 씨는 달래와 도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고 약한 존재가 보여주는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고마워, 도라. 내가 우리 모두를 구했어. 최 씨의 말에 도리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달래도 부드럽게 울음소리를 냈어요. 그들의 눈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두려움도 불안도 없었죠. 오직 사랑과 안정,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만이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그들 주위로 부드럽게 불었고, 꽃잎들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고, 앞으로 그들이 함께 걸어갈 행복한 여정의 약속이었어요. 도리와 달래, 그리고 최 씨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그들의 동행은 영원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